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분단소설이라고 일단 적어. 기본적인 배경 정보만 좀 적어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회상의 구조로 들어갈 거고요.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당연히 비극과 상징들은 당연히 드러날 거고요. 자, 그래서 주제 자체가 한국전쟁에 대한 것과 이념 대립이 이제 우리가 주제가 한국전쟁 플러스 이 이념의 대립이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북한과 남북의 그냥 결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리고 그게 현재에 오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거를 알려줄 거야. 당연히 회상을 하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은 들어갈 거야. 서술상의 특징 때문에 잘 기억해놔. 그러면 얘들아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었죠. 파편 자체가 뭘 뜻하겠어? 분단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면 아내와 동행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 자, 그러면 나에다가 체크. 자,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1인칭 서술자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면의 독백이 많을 거야.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에다가 체크. 이게 아내를 동행하는 이유인 거야. 동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의도야. 숙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대. 자, 이제 내가 장사 치를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자, 거기 체크. 자, 무엇을 그렇게, 그것과 연루된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대. 이게 아내에게 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동행을 거부하는 거야. 동행하지 않는 이유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들아 어떤 사건이야? 숙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당연히 얘한테는 사건이야. 이 소설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야, 얘가. 근데 이 과거를 어떻게 하려냐면 이 한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이 장사를 치른다는 거는 원래 시신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내드린다는 얘기잖아. 근데 장사를 뭐야? 과거한테 치르겠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건 뭐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 죽음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야? 과거를 청산하려는 목적인 거야. 알겠지?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사코 다블사코 은폐해왔던 그 세계를, 자, 그러면 그 세계라고 말하면 이 내가 치욕스러운 그 세계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보일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 은폐하려고 하는 거야. 아내한테 굳이 동행을 안 하면 얘는 끝까지 모를 거니까. 자, 뭘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챙겨 내주구려. 돈 좀 하고. 불쑥 나는 말했대. 예상했던 일이래.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대. 아무 말 없이 그녀는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대.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노라. 자, 이거는 얘들아 아내의 눈빛, 아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 행동을 가지고 여기 당신이란 이해할 수 없노라 라는 거는 서술자인 나의 추측이야. 왜냐면 1인칭 서술자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눈빛이었대.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대. 처가는 이제 와이프 쪽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 쪽 집안을 얘기하는 거야. 아내 쪽 집안. 월남 가족이었다.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이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얘기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실향미라는 배경 때문에 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가족애 같은 것들 있잖아. 그쵸? 자,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대. 자, 그들과 달리 그런 것에 관심과 진착이 막 있지만 얘네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고양이나 친지 심지어 나의 개개일을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떤 성격이냐면 폐쇄적이고 단절성이 좀 깊은 그런 성격인 거야. 내 안에 꾹 닫고 사는. 자, 그 세계에 이를테면 내 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였는데 그 세계라고 말했던 이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 여기서 그런 눈빛이라는 거는 당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가족이라 하면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모든 걸 알았으면 하는 게 와이프의 마음일 수 있긴 하겠죠.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었대. 그 세계는 어두운 그 과거와 연관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숙부는 어두운 내 과거와 연관이 있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던 거야.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 없는 그런 인물이었대.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이 없대. 결혼식에도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을 알리지 않았대. 그러니까 얘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속 단절해온 거야. 자, 이번에는 그쪽에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것도 사자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거듭 생각을 했대.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 자, 당신까지 무리할 것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는 일이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과거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라는 거야. 그런 의지가 요 대사에서도 보이는 거야. 아까도 말했죠. 숙부는 과거와 연관된 마지막 남은 인물이라고. 자, 그러면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던 나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 전쟁 직전 종전을 감춘 아버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하여 상처를 안은 채 계속 살아간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나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네. 얘는 고향과 연을 쭉 끊은 채 살아갔던 애. 그래서 삼촌 아까 말했잖아. 얘가 말한 그 숙부였나? 삼촌 여기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 그래서 과거 해상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역순행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의 가족에 대한 정보. 사상운동을 하다가 전쟁 직전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로 인해서 수모를 당해. 그러니까 이제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역순행.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이제 실패하여 상처를 그대로 안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 뭔가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파편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되는 거구나. 자, 살아생전에 내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게 7, 8년 전이. 자, 내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하지 못했던 그는 이제 삼촌이 되겠죠. 숙부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내 직장으로 찾아왔대. 첫 모습에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하는 길임을 알 수 있대. 내가 들은 바로는 그때 4번째 출감이었대.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 차림이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 모습에 어울리는 표정이라는 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소.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봤으마 하는데 자네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자, 그랬는데 두말 없이 나는 앞장섰대. 서둘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대. 자, 근교라고 해도 묘소에 닿은 것이 해가 설핏한 때였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가 지기 전에 나는 돌아올 수 있겠다 했는데 그건 안 됐대. 이미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설핏하다라는 거는 넘어가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 어머니 봉분에 잔디가 제법 깊고 뿌리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지석 앞에다가 이옥들의 소주 한 병과 지치르 포를 몇 쪽을 호주머니에 꺼내놓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지금 이 형수에 대해서
그 상을 치러주는 거야. 근데 다 준비를 해온 거잖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열을 참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석 앞에다가 혼신을 다해 오열을 하고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이 모습을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죄책감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울음소리로 표현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잠깐 너네들이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여기서 출감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교도소에서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붙잡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이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도소 안에서 뒤늦게 형수가 죽은 거를 이제 자기는 전달 들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묘소에 간 거죠. 자네 아버짐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이제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라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 쫙 밑줄 쳐. 자, 보통 제사 언제 지내? 얘들아 제사 언제 지내? 언제 지내? 아예 무슨 그 보통 제사라고 말하면 죽은 이를 모시는 거잖아. 그럼 언제 지내야 돼? 기일에 모시는 거지. 죽은 날에 모셔야지. 근데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쟁통에 그치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거기다가 써. 아버지의 죽음을 근데 왜 많고 많은 일정 중에 5월이냐? 목격은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최소한의 도리로 이 중에서 좋은 날 택해서 해라. 그러니까 얘가 왜 죄책감이 있었는지도 여기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울고 했는지. 돌아오는 차 중에 그는 불쑥 말했대. 나는 멍하니 얼굴을 이제 쳐다보았대.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때문에? 희망 때문에. 자, 6.25 한해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버린 그래서 이제 없어져버린 이제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시리란 희망이 있었대.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대. 자, 결국에는 주인 없는 생일상, 제사상이 아니야 얘들아. 제사가 아닌 생일상. 아버지는 없지만 뭐야? 살아계실 거라고. 그래서 다음 말을 계속 기다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거리만을 내다보면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거를 생각하고 늘 왔었는데 갑자기 삼촌이 야 5월 중에 아버님 제사 지내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미 이분은 아버지 죽음을 목격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걸 좀 뭐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려. 내 집으로 모시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할 따름이었대.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짜 끝난 거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짱 나야 워낙 그런 사람 껍데기만 남았다 굴러다닌다 나는 끝났다. 자, 얘들아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경우야? 내 자신을 비판하는 거잖아.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탓하는 거야. 자조적인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나는 빈 껍데기밖에 안 냈어? 난 진짜 모습은 끝났어.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하다.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원통할 따름이지.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형의 죽음에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겠죠. 숙부 입장에서는 형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야. 자네 집사람한테도 날 만났다고 얘기하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이제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대. 그러니까 실은 서로 잡지도 않았지만 얘가 붙잡힐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이 되씹었대. 저것도 한 가지 사실. 자, 분명 삼촌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을 했겠지. 자, 그러면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지 않을까?
자,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대. 자, 이제서야 걔가 왜 그랬는지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그러니까 군대를 졸업하고 나온 눅눅한 골방에 들어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그리고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 이제 굳은 날이면 육신은 어딘가 아프면서 끙끙거리던 일. 말수가 줄어드는 대신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기침 소리 등등. 너무 달라진 그 삼촌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 거는 삼촌의 죄책감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극인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버지가 일단은 아버지가 같이 군대에 참전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아버지는 좌익단체 그치? 파이팅이라고 말해도 되나? 자, 너는 이래야지 알아듣지? 그치? 자, 그리고 이쪽 그 삼촌은 군인. 자, 그럼 서로 대립되는 상황. 한 가족 안에서. 이해됐어? 그래서 이 한국 전쟁과 더불어 이 이념 대립이 개인과 더불어 가족한테 크나큰 상처가 되는 거야. 가족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숙부를 이렇게 이제 당연히 태우잖아? 화장을 할 거 아니야? 화장을 하면 이제 뼈가루와 단계 뭐가 남았겠어? 가슴 속에 못 뺐던 파편이 드디어 남아있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제 분명 이 숙부가 아버지의 죽음하고 관련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5월에 죽었는지 아냐고. 군대 간 사람이. 그리고 왜 삼촌이 제대를 했고 왜 삼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서 엉망으로 살아왔고 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그렇게 갖고 있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가족의 비극인 거야. 너무 소름 끼치는 소설 아닙니까? 너무 소설 잘 지은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